네, 안녕하세요. 과학 도파민 유튜브 채널 오픈하게 된 이독실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채널, 이런저런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제 이름을 걸고 유튜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공감도 받고 공감하고 싶고 이제 소통하는 방법, 그런 창구가 꼭 필요했거든요. 제가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정말 관찰하고 싶은 것처럼 비슷하게, 물론 질적 차이는 현저하게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께서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고 또 저를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관음의 공간으로 이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계속해서 알고 싶은 주제들을 좀 선정해서 우리가 좀 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은 어려워서 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좀 쉽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제안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논쟁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과학 안에서 무슨 논쟁이 있나? 있습니다. 과학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을 공부해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알고 있는 주제들도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파고 싶거나 다 아는 얘기를 누군가 또 얘기해 주는 것도 보는 거 재미있어요. 저도 제 생각을 덧붙여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채널이 커지게 되면 저희가 같이 현장 학습도 가고 같이 강의도 같이 들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학습 어디 갈지 이렇게 샥 돌려가지고 딱 지금 여기 가겠습니다. 회백주! 사람이 다르지요. 일단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 너무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항상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학 철학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른 채널과 좀 다른 부분들은 생각이 다르다,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수많은 채널 중에 또 다른 채널 하나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을 꼭 하나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독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거도 살포시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들었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이름을 지으셨네요 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예명입니다. 진짜 제 본명, 제 직업 다 따로 있고요. 사실은 부캐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본캐랑 이제 좀 역전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예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때로는 누가 제 본명으로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객이 전도된 이런 이름, 이독실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지칭이 있는 줄도 사실 좀 몰랐었어요. 처음 시작했었던 건 2014년 4월에 이제 팟캐스트, 지대여뱃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다른 데서 이제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연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넌 전문가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만 항상 전문가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되는 게 과학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분명히 일반 시민들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게 저도 고민을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래서 이해하고 쉽게 설명해주고, 이 정도는 교양으로서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 이야기들을 중간에 가교 역할로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느새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정말 그랬고 지금도 제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구할이 호기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호기심 혹은 그런 비일상적으로 느껴지는 데서 좀 위대한 발견들이 시작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된 것도 그 전까지는 당연한 건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떨어지지? 본질은 왜 돌아가려고 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함을 찾아가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수록 신기합니다. 제가 전공한 건 전기전자인데 제일 신기해요. 그게요. 여전히 전자파가 신기해요.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채널을 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랑
동일하게 궁금증을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호기심이 해결되면서 세상이 확장되어가는, 지식의 경계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지요. 매번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항상 뭔가 뜯어서 뭔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원래 이제 분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상처가 나요. 빠박 하면서 부러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덜렁거려요. 물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장을 냅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음번엔 잘할 수 있어, 어떤 건지 원리를 알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지금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 1학년짜리가 동아리를 하나 만든 겁니다. 저희 학교가 당시에 영종도에 있는데, 그때 영종대교가 없을 때였어요. 진짜 나이 많은 것 같다. 그때 인천공항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배를 타고 3주에 한 번씩 집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3주에 한 번 집에 오니까 나머지 2주 동안 뭐 하겠습니까? 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뭐 하겠어요? 실험을 해야죠. 친구들과 함께 뭘 하냐면, 화약을 만들자. 불꽃놀이 화약을 만들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축제 때 선보여보자 하면서 만들다가 터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래서 숟가락이 5조각으로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냥 귀에선 삐한 소리 나고 뭐가 탁 치고 나갔는데 보니까 시커멓게 돼 있고 이제 피 좀 떨어지고. 근데 이때도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미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딱 터지는 순간에 이러면 터지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해요. 과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때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뭐 나중에 뭐 할 거야?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때 어느 대학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대학을 잘 몰랐어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과학기술이 들어간 학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과학기술이라는 데가 있다면 거기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나요.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하면서 과학고라는 데가 또 있구나, 가보고 싶다. 이게 지금부터 하는 건 좀 농담입니다만, 대학을 가서 안 거죠. 과학자라고 하는 직업은 없구나. TV에 예를 들면 누구 나왔어요. 아래 과학자라고 이름이 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수, 연구원. 그러니까 교수가 그런 일을 하니까, 교수가 연구를 하니까 과학자가 맞죠. 근데 이제 과학자라고 하는 직업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돌아가신 과학자들, 아니면 척척 박사님 같은, 아니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미친 과학자.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과학자는 없구나, 다 연구하는 분들이구나, 월화수목금금금이구나, 이런 걸 또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공은 전기전자인데 사실 진짜 좋아했던 거는 화학이에요. 정말 화학을 너무 좋아했고, 중학교 때도 화학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도 화학을 좋아했어요. 특히 과학에서 신비함을 느낄 때는 물리학을 이야기를 해요. 우주, 누가 봐도 너무나 신비하기도, 양자역학 대단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화학이 좋았던 거는 정말 실생활에 연결되는 수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물리학은 아주 미시적인 것들을 다루고, 아니면 아예 거시적인 큰 걸 다루는데, 화학은 원자, 분자를 다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 그대로 세제부터 시작해서 화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루는 게 화학이기 때문에 좋아했었고요.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생명공학, 생물학 이런 부분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할 때는요, 생명이니까 하나 보지 뭐, 생물이니까 이런 걸 하나 보지 뭐 하는데, 도대체 무슨 에너지냐고요. 그게 사실 화학 에너지고 물리 에너지거든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힘이에요. 이런 미시적인 거를 이해하는 것들은 분자생물학과 생화학이거든요. 결국에 생물학 자체에도 흥미가 생겼지만, 시작은 뭐냐면 생명 현상에 대해서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원리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진짜 호기심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과학사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논쟁적인 걸 좋아하는데, 과학사는요, 인문학적인 통찰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과학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논리적이다, 객관적이다, 가치중립적이다, 이렇게 진보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학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군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진실, 이걸 해석하는 거, 그 연구하는 과학자들, 과학자가 어떤 주제를 연구할지 선택하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별개거든요. 이걸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알아두면 굉장히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사랑하는 차세대 과학자들, 다음 세대라면 더더욱 알았으면 좋겠어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만나고 싶은데 딱 어떤 포인트인지가 있어요. 뉴턴이 혼자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만류인력 이론을 이론으로 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미적분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없어?
내가 만들지 뭐 하고 만들었어요. 20대에.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고 싶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굉장히 정력적으로 보어와 논쟁하던 시절에 5차 솔베이회, 6차 솔베이회 그 근처에 아인슈타인의 삶을 보고 싶어요. 꼭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도 없는 거 왜 물어보셨죠? 오늘은 인간 이독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을 둘러싼 과학에 대한 질문을 풀어드리고 잡다하지만 알찬 팁들을 팡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도파민 이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파민에 중독된 우리들 기왕이면 과학 도파민에 중독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파민의 분비를 책임지겠습니다. 과학 도파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